여러분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 인테리어에 돈을 아끼고 싶으신가요?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오히려 돈을 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은 15년차 F&B 브랜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제이와 함께 카페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탑5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F&B 브랜드의 기획과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제이입니다. PD님이 말씀하신 주제처럼 저도 여러 브랜드의 인테리어를 하면서 메뉴와 고객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. 근데 오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예쁘게 꾸미는 데 집중하는데요. 과한 인테리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.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나요? 맞아요. 그 대부분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한 장면 그런 막 부분들 막 사진을 촬영을 하시려고 막 화려한 조명 많이 설치하시고 소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배치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초기 비용에 굉장히 너무 많이 들 뿐 아니라 공간에 따라 고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약간 너무 많은 소품이나 조명 같은 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나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예쁜 인테리어 감성을 모방하더라도 각기 그 감성들이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야 안정적인 조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인테리어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? 그 무엇보다 그 브랜드 정하시는 이제 브랜드의 시그니처 메뉴나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약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인테리어를 할 때 고민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브랜딩했던 카페 브랜드 그 도나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의 휴양지라는 그런 인테리어 컨셉으로 디자인을 했는데요. 그때 고객들이 저희 매장을 방문했을 때 그 휴양지에 여행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,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행을 갔었을 때 굉장히 힐링되고 행복을 느꼈던 그런 공간들을 모티브해서 제가 느꼈던 그 행복을 오시는 고객님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간을 인테리어했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드는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고객이었었을 때 내가 지금 정해놓은 이 시그니처 메뉴, 나의 브랜드 메뉴를 어디서 먹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었지? 그리고 내가 고객이었을 때 내가 어떤 공간에 있었을 때 가장 기분 좋게 되게 행복했지?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서 그 공간들을 연출하는 인테리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. 손님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? 맞아요.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편한 뭐 인테리어의 기본은 동선이라고 할 만큼 그런 동선이나 공간 확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긴 한데요. 우선 매장 사이즈에 따라 아무래도 그 공간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. 좀 넓은 매장들은 이 동선의 기준을 조금 넓게 주지만 원체 협소한 매장들은 그 안에서 또 동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산대와 테이블 간의 거리가 너무 좁거나 직원들이 약간 움직이기 힘든 구조로 설계를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. 동선은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 동시에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메뉴 주문이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야 하거든요. 그런데 그래도 요즘에는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이용해서 그런 불필요한 공간을 약간 없애고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. 그리고 또 간혹 많은 고객들을 이렇게 손님이 많아서 많은 고객들을 받고자 너무 많은 테이블 좌석을 배치해 놓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막 포차같이 그런 전략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인테리어 컨셉에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좋은 인테리어긴 하지만 예를 들어 반대로 카페같이 약간 휴식이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공간에서는
대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조명도 카페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? 어, 보통 카페나 이런 데서 분위기만을 너무 고려해서 조도를 좀 많이 낮추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조도를 너무 낮추다 보면 조명이 너무 어두워져서 고객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특히 요즘은 베이커리나 디저트 카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 디저트를 판매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디저트들이 색감이나 요런 막 먹음직스럽게 그런 것들에 적당한 조도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음식이나 디저트들이 굉장히 많이 색감이나 이런 게 죽어가지고 조명이나 그런 걸 적당히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초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렴한 가구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? 저도 처음에 인테리어를 할 때는 그 예산을 좀 절감하려고 약간 디자인은 비슷한데 좀 저렴한 저가형 가구들을 많이 선택했었어요. 근데 하지만 그 저가형 가구들은 정말 쓴 지 얼마 안 돼서 이 내구성이 약한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다 보니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의자가 흔들리고 삐걱거리고 테이블 표면이 쉽게 손상되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런 거는 운영하는 저희보다 고객님들이 더 먼저 느끼시더라고요. 그래서 특히 카페 같은 경우에는 좀 휴식을 취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목적의 고객님들의 방문이 많다 보니까 일반 식당보다는 좀 앉아서 머무르시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거든요. 그래서 더욱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본인이 불편을 느끼시면 제 방문율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마지막으로 소음과 냄새 관리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.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? 네, 맞아요. 이 부분이 정말 되게 관가하기 쉽고 찾아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점점 알아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, 카페는 향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뭐 도넛이나 커피향 막 이런 빵향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음식 냄새나 뭐 화장실 냄새 이런 게 과하게 퍼지면 오히려 손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소음이 좀 심한 카페들은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장시간 머무르기 어렵다고 고객님들이 좀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약간 방음이나 흡습제 같은 사용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.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간과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좀 생각하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저도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점점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. 오늘 도나스데이 브랜드를 개발하신 제이님과 함께 카페 인테리어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 앞으로도 유용한 카페 창업 꿀팁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